보겠어요? 우리가 다항식 2, 다항식은 1, 2, 3이 있고 1은 연산, 2는 나머지 정리, 3은 인수분해가 되고 각각의 흐름을 다항식 1을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곱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눗셈이다. 나눗셈. 그리고 이제 그 나눗셈에 대해서 직접 나누기와 그러니까 나누기와 그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했죠. 요 두 개의 내용으로부터 심화됐다 또는 형식화 시켰다가 나머지 정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로부터 인수정리, 인수정리 용어를 보면 인수정리지, 그리고 인수분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고, 두 번째 다항식 2에서는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이렇게 배운다. 그 골격, 근본이 되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어요. 일단 이것부터 이해를 하자. 정리란 무엇인가? 이 정리가 영어로 theorem.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럼 스펠링은 나발이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나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란 무엇인가?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을 찾는 거거든. 같은 게 뭐냐 하면 A와 B가 같다. 수학에 대해서 정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선생님은 P 정리라고 적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찐따 빠가사리가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에 A고 C제곱이 여기에 B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A와 B가 뭘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와 B는 뭘까? 로빈이 당황 중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다. 웃고 있지만 아영이도 조금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데요? 잘 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A, B, C가 뭐니? 삼각형의 세 변이죠. 그래서 A, B, C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하나는 거지.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과 같다라는 말과 같은 게 뭐죠? 이거다. 그런가?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죠?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뭔데요? 이거죠. 선생님, 저거는 그냥 등호고 이거는 이 개식. 공통수학 2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들어본 적 있지? 물어보면 자신은 없지만.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얘랑 얘가 같다. 그래서 뭐 대수적으로는 이렇고 기하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식과 기하적인 그림이 같다. 이걸 말한다. 이해 갔나? 그래서 수학은 이런 말이 있어. 수학이란 정의로부터 정의에서 시작해서 정리로 끝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theorem을 이해한다라면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정리란 이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야? 나머지 정리죠. 뭐 예를 드는 김에 하나 더 들어봐.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에서 A는 뭐고 B는 뭘까요?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니는 중점을 연결한다. 중점을 연결한다.
이 씨발 중점을 연결한다. 그지? 중점을 연결한다. 중점이 된다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 이점과 이점. 이걸 연결한다잖아.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뭔가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뭐 엔드다. 뭐가 엔드인데요? 평행이다. 그리고 길이는 2분의 1이다. 같다라는 말이지. 이해가나? 이해가나? 알겠죠? 사실은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러면 이런데 이거면 뭐 이게 뭘 말하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느냐면 중점이다. 평행이고 2분의 1이다. 이면 중점이다. 거기가 각 변의 중점이다. 오케이? 이거 말고 중점 말고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없다. 알겠죠? 그러면 정리란 걸 배워서 어디다 쓰나요? 어디다 쓸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뭐 예를 들어서 같다잖아. 같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나? 뭐라고 해야 되지? 됐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박스에서 말하는 건 같다, 이므로 정리란. 저기서 뭐와 뭐가 같대? 저 박스에서. 뭐랑 뭐가 같대? 야, 나머지 정리가 뭐야? 그래서 이 형식으로. A가 뭐고 B가 뭐야? 가 아니죠. 그러면요. A가 R이고 B가 FA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어요. 왜요? 기본적인 이런 등식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쪽이야. 이쪽이 아니라 이거는 응용이야. 그래서 기본 문제라고 하면 적용 A라고 했잖아. A. 이게 적용 B고 응용이야. 적용 A는 뭔데요? 이거야.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 이게 나머지야. 나머지 정리란 나머지와 뭐 이건 뭐죠? 함수값이에요. 이걸 함수값은 함수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함수값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시계값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와 함수값이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어디다 쓰는데요? 수학에서 같잖아?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이걸 해도 돼. 이걸 해도 되지만. 이해 갔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려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구해야 되죠? 몫을 구해야 돼. 예를 들어서 19를 6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1이야. 그때 1이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구했니? 3을 구했죠. 3을 안 구하고 1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지구상에. 이거 이해 갔나? 갔나? 근데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몫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걸 몫을 구해야 돼. 몫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구할래? 이것만 구할래? 당연히 목적이 이게 아니라면 이것만 구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나머지 좀. 이해 갔죠?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이걸 왜 알아두는데 하면 어떤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그러면 어떡하니?
이건 평면 좌표인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 세 변의 길이가 이럴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갖고 직각삼각형이다. 아니면 예각이나 둔각인데 이쪽이 더 크면 둔각, 이쪽이 더 크면 예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각도기로 재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해 갔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란 이런 게 나머지 정리다.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냐고 누군가 물으면 늘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나머지와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몫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얘가. 개이득 뭐 이런 거지. 저거 괜찮은데 개이득.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야. 결국에는 나머지 정리라면 뭐가 나오지? 인수 정리가 나오죠. 인수 정리는 함수값이 뭐 0이 되는 거지. 0이 되면 이제 뭐야? 걔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 전제가 뭐죠? 이 전제가 얘는 언제 성립하는 거니? 하면 잘 봐. 이거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지. 재수가 뭐일 때? 근데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잖아. fx는 뭐고? 다항식이야. 그리고 나누는 식이 뭐야? x-a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하면 함수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럼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a는 bc꼴이 되거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약수, 즉 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인수를 찾았다고. 나머지 인수는 아직 모르겠지만 얘는 찾았다. 이거 이해 갔나? 그렇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다. 이거 얘만이 아니라 얘랑 같은 게 뭐냐 하면 이거지. ax-b로 나누었을 때도 함수값을 나머지는 함수값을 얘가 0이 되는 x의 값, 즉 a분의 b다는 거기 나오죠. 이제 거기 같이 있지. 근데 그 같이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렇다. 요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끝. 그럼 나머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느냐면 유형을 하겠어요. 근데 이 유형이 중요해요. 내신에서. 유형 제목을 이렇게 붙이겠어요. 인수분해꼴 재수. 우리 수업에서 재수란 나누는 식을 말하잖아. 그랬을 때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거든. 요 유형의 종류는 3개야. 뭔데요? x-a, x-b로 나눌 때. 그리고 x-a, x-a로 나눌 때.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1차와 2차로 나눌 때. 이건 다 1차, 1차잖아. 근데 1차와 2차로 나눌 때.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3개로 정리를 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웬만하면 너는 실제로 선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왜 그런가요? 한번 맛보기를 봅시다. 개념쌤 피세요. 44페이지. 지금 네가 본 게 42페이지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43페이지에 있는데 44페이지를 피라고 했죠. 44페이지를 보면 활용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대표 유형 13번을 읽어보면 다항식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고 일단 여기까지. 여기 보세요. 나머지 정리의 전제가 만족하죠. fx는 다항식이고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다. 오케이?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어?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고가 나머지 정리로 흘러가야겠어요. 그래서 보면 뒤에 문장은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7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랑 같아? 함수값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7은 뭐랑 같아? f-4다. 그 다음에 7은 f3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즉 재수가 인수분해가 돼 있죠.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한 예제는 개념센 44페이지인데 여기 있는 거 존나 쉽다 이거지. 핵심은 그냥 이거야. 나머지가 뭐니? 그래 보면 이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가 일 수도 있고. 그치? 이거는 기본이 되겠어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에서는 뭐가 기준이야? 나머지의 차수가 생각의 기준이다 그랬지. 그 차수는 정의가 뭐야? 재수보다 차수가 작다. 그렇게 했잖아. 이해 갔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나머지가 1차 이하인데 1차 이하는 문자가 몇 개니? 2개죠. px 플러스 q 꼬리로 표현된다고. p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p가 0이면 상수항이 되는 거고 p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뭐가 필요해? 식이 뭐?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식 2개가 나왔죠. 식 2개. 뭐? FA는 뭐고 FB는 뭐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 정도만 안다면 더 이상 검토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이거지. 식 2개인데 여기에서 식이 몇 개가 되버려? 1개가 되니까 아 씨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오케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가 혼자 풀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 원리만 체크를 해두면 되겠어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 정리하세요. 이거 직접 나누기로만 풀었었나? 그럼 아까 전에 내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뭘 얘기했는데 네가 직접 나누기를 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물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라고 했고,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걸 푼다라면 직접 나누기가 아니다. 그럼 구조적 사고를 해야죠. 구조적 사고가 뭔데요? 단원 구조를 생각을 해봐. 나눗셈, 나누기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나누기에서 뭐 배웠니? 직접 나누기와 조립제법, 개수짜 맞추기. 문제에서 뭐래?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개수짜 맞추기로도 하지 않았나? 했었나? 그러면 개수짜 맞추기도 된다. 끝이고. 그 다음에 사실 조립제법으로도 되는 거죠. 개수짜 맞추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건 이해가나? 그러니까 네가 구조가 된다라면 꼭 이 유형, 이걸 이 유형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만 문제를 풀 이유는 없다가 된다. 오케이?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이게 3차고 항상 아까 전에 했지만 이게 3차고 이게 2차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뭐 그냥 X 이게 개수 짜맞추로 이게 굳이 PX 플러스 Q라고 넣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냥 1이지 씨발 뭐. 근데 저 새끼는 왜 자꾸 욕을 할까? 모르지 씨발. 그리고 플러스 K라고 하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는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니까. 오케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걸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요. 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때는 2차에다가 넣는 게 아니야. 재수가 1차일 때야. 그러니까 뭐 결합 법칙이야. 무슨 말인데요? 이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K잖아. 물론 이게 QX인데 뭐 이렇게 결합 법칙을 하는 거죠. 네가 배운 건 이렇게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하는 거지. 알겠니? 그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 1로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 문제 풀고 인생 끝낼 거야. 나는 이제 수학을 정복한 거야. 이 문제 풀면.
보편적인 사고를 하려면 네가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계속 맛을 봐야죠. 이해 갔니? 이거는 나머지 정리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나머지 정리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결합법칙이라는 식조적의 두 번째 테크닉이 사용이 되었다. 암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다. 그러면 나머지가 0이죠. 이거 0이잖아.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것도 사용이 된 거거든. 뭐 나머지의 정의?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플러스 0이지. 얘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야. 그런데 0차야, 2차야, 0차야, 1차. 그럼 계속 나머지지. 혹시 이거 기억나나? 오케이? 계속 나머지지. 이게 결합법칙에서 한 예제에 실려있던 사고 방식이거든. 어쨌든 0이야. 그러면 나머지 0은 뭐 함수값과 같다. 함수값 넣어. 마이너스 1 뭐 하나는 건너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이 하나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면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하면 A 마이너스 B는 넘긴 거니까 2다 이거죠. 더 이상 식이 없어. 그치? 식이 하나가 더 있어야 연립해서 값을 구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뭐지? 어떻게 하지? 지금 이거는 다항식 다는 문제가 아니야. A-B는 2다. 수학에서는 A-B가 2가 나오면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A-B는 2지, 씨발. A가 B보다 2 큰가 보지? B가 A보다 2 작은가 보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봐. 문자가 두 개지. 그럼 식이 두 개 있으면 2 빼기 2는 0이 되거든. 2 빼기 2는 0은 또 무슨 말이야? 0이란 뭐야? 문자가 더 이상 없다는 거지. 그런데 문자가 두 개야. 식이 하나야. 2 빼기 1은 1이야. 이 1이 뭘 말하죠? 문자가 더 이상 두 개가 아니라는 뜻이죠. 문자 두 개가 아니라 그럼 한 개인데 뭐라는 거야? A야 B야? A는 A고 B는 A-2야. 무슨 말이야? 두 문자가 모두 한 문자로 표현된다. 이거거든. 너 이해가나? 이걸 소거라고 해. 네가 생각하는 소거는 뭔가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 이러지만 이게 B는 A-2잖아.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B를 소거한 거야. 이게 의미가 B를 소거한 거야. B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A-이니까. 그러면 뭐야? 문자 두 개는 A와 A-2가 되는 거야. 문자 개수를 줄여나간다는 거야. 이거는 연립인데 등식이면 소거다라고 했죠. 그 관점을 얘기해. 관점. 그 관점 그대로.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지. 뭔 말이야? 하면 이 문제 해설을 보더라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데? 원래 수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문자가 두 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자가 세 개야. 식이 두 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세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그런 것들은 네가 문제 풀 때 꽤나 나오는 장면이거든. 조금 까다롭다 하는 문제들에서는 그게 꽤나 나오는 장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보고 공부를 했다라면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느닷없이 이렇게 바꿔서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 수학에서는 할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대입을 한다. 따라서 이제 소거를 해. 소거를 하라고. 소거를 한다고. 소거한다고 한글로 적지 말고 소거를 해, 이 새끼야. 그래서 뭐 3x제곱 플러스 ax b는 플러스 a-2 이퀄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k야.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 이제 임무 완성. 다음 문제야. 갑자기 허망해지죠? 뭐야, 씨. 이게 뭐야? 하면 이거지. 이게 뭘 의미했냐면, 이게 B가, 이게 원래 B가 있던 점이야. B가 A-2로 바뀌었다. 라는 거 뭘 말하니? B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A-B로 바꾸면 나누어 떨어지게 식을 바꿀 수 있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 하면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수항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버리면 된다고. 이러면 반드시 1차항이 뭐가 나와? 1차항은 이거랑 이거랑 하면 a 마이너스 b 이거랑 이거랑 하면 2 따라서 더하면 a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b가 있을 때는 나누어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b를 a-2로 바꿨다는 의미는 얘로 이렇게 바꿔서 실제로 식을 나누어 떨어지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거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문제 해설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시간이 물론 해설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풀 때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처음 푸는 걸 때는 당연히 오래 걸리지.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가. 이해 갔니? 그럼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이걸로 나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k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이 의미를 모른다고. 이게 뭐죠? 항등식. 그래, 항등식이 뭐죠? 이게 이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죠? 저 새끼 자꾸 질문이 뭐지? 어떤 의미를 가져? 중요한 의미. 개새끼야, 지금 수학 시간이야. 국어 시간이야. 어떤 의미를 가지죠?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 유형의 단점이 뭐였니? x-a, x-b.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그런데 여기는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 나온 식을 이렇게 이용을 해버렸잖아.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걸 가르쳤어. 그런데 다른 걸 물어. 어떤 걸 가르쳤어. 그럼 배운 거잖아. 배운 게 아닌 걸 물어. 그러면 그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뭘까? 뭐야? 줬더라 이 새끼야. 이건가? 출제 의도는? 씨. 이걸 배웠는데 씨발 딴 걸 물었어. 근데 여기서 이게 뭔지 이런 걸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고 그래서 뭐 x-a, x-b 즉 a와 b가 다른 걸 배웠는데 똑같은 걸 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수학에서는 출제도가 명백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떻게 해서든 x-a, x-a를 x-a, x-b로 바꾸세요. 이거거든. 그리고 x-a, x-a를 x-a, x-b를 어떻게 바꾸죠? 지우개를 사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재미없죠? 미안하다 이 신부.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게 A와 B가 같다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 몇 개야? 2개가 있는 거예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더 만들어 내세요지. 이해 갔나? 그게 출제 의도야. 어떻게 해서든 식을 2개가 필요한데 여기는 식 2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식 하나잖아. 그럼 출제 의도는 뭐야? 여기서 식 하나를 더 만들어 내세요. 어떻게 만드나요? 마술. 미안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들었잖아. 이게 의미가 뭐야? 식 한 개다. 뭐 추가식 한 개다. 추가. 이미 식이 나왔잖아. 뭐냐 하면 이게 식 하나거든. 여기에 식 하나가 나거든. 이게 식 하나. 이게 식 한 개야. 한 개밖에 없잖아. 식 하나가 더. 뭔 말인가요? 자, 그래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또 넣어. 그럼 마이너스 1은 하나 건너. 잠깐만. 이거 1이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 식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값이 나오냐. 따라서 a는 얼마야? 3이다. 따라서 b는 얼마야? 2가 작은가 보네. 1이다. 그죠? 그래서 풀이 끝났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봐. 네가 이거 분명히 공부를 했을 거거든. 선행을 했든 안 했든 숙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을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뭐냐 하면 왜 그 풀이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그 풀이가 머릿속에 안 남았나? 응? 너는 작년에 이거 들었거든. 근데 이걸 들은 게 아니고 사실 이것보다 더 심오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안 해요. 그게 심오한 내용이 뭔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심오한 내용 그거 뭐지?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나는 필요한 거, 그 시기에 필요한 걸 가르쳐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그거지. 네가 이 풀이가 왜 그렇게 푸는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남아. 이거 지금 언제 시험 볼 거냐면 내년 5월이야. 지금 이제 배웠으니까 내년 5월에 풀 수 있겠지? 풀 수 없지만 반복을 해서 하는데 그 반복 횟수를 줄이려면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나는 왜 그 장면, 왜 이거를 이렇게 굳이 바꾸나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왜 이렇게 바꾸나요? 이렇게 바꿔서 이게 왜 무슨 의미를 가져서 이렇게 풀리나요? 를 설명을 했어요.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다. 예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요 제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훈련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